제5장 국왕의 총사와 추기경의 근위병. 달타냥은 파리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시종 없이 아토스를 만나러 갔다. 상대방이 데려고 온 시종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아토스에게는 예의를 갖춰 사과할 생각이었다. 다만 약점을 보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약한 상대와 싸울 때에 유감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자신이 패배한다면 적의 승리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승리한다면 비열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의 주인공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소개한 것이 아니라면 독자들은 이미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죽임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용기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정직한 사과를 통해서 아토스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랬다. 아토스의 고귀하고 금욕적인 모습이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포르토스에게는 어깨띠 사건을 통해 겁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교활한 아라미스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까지 결투 순서가 온다면 아라미스의 얼굴을 공격해.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미모를 영원히 망쳐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더욱이 달타냥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조언, 즉 국왕과 추기경, 그리고 트레빌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라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카르멜회 수도원으로 향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대쇼라고 불렀는데 황량한 들판에 창문 하나 없는 건물이 있는 곳으로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결투 장소로 자주 이용했다. 달타냥이 수도원 기슭의 작은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아토스는 5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시간을 엄수하여 등장하였다. 아토스는 트레빌시의 외과 의사에게 다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처가 심하게 아팠다. 그는 말뚝 위에 앉아 있었는데 늘 그렇듯이 평온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타냥을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몇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달타냥 역시 모자를 손에 들고 깃털이 땅에 끌릴 정도로 겸손하게 상대에게 다가갔다. 무슈, 아토스가 말했다. 저를 도와줄 사람 2명에게 연락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늦는 것이 그들의 평소 모습이 아니라서 놀랍군요. 저는 시종이 없습니다, 무슈. 달타냥이 대답했다. 어제 파리에 와서 아직 이곳에 아는 사람이 트레빌 씨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분인데 아버지와도 친구 지간이라고 하더군요. 아토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트레빌 씨만 아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네, 무슈, 그분만 압니다. 아, 그럼. 아토스가 혼잣말처럼 그러나 달타냥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내가 당신을 죽이면 아이를 잡아먹는 사람처럼 보이겠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슈. 달타냥이 품위 있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처를 입으시고서도 저와는 검을 겨루는 영광을 주셨으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때문에 끔찍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늘 그렇듯이 왼손을 쓰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양손 모두를 잘 다룹니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불리할 겁니다. 왼손잡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성가시죠. 이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정말로 무슈, 달타냥이 다시 한번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당황하게 하시는군요. 아토스가 신사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아, 맙소사, 당신이 정말 저를 아프게 했군요. 어깨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달타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죠, 무슈.
저에게 기적의 상처 치료 연고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건데 저도 직접 써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사흘 안에 이 연고가 당신을 치료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당신이 다 나으면 그때 무슈와 싸우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큰 영광일 것입니다. 달타냥은 이 말을 순진하게 했다. 그의 용기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지켰다. 젠장, 무슈, 아토스가 말했다. 그 제안이 마음에 드는군요.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훌륭한 신사의 품격이 한참 멀리서도 느껴지는군요. 이는 용맹한 기사들이 샤를마뉴 대제 시대에 말하고 행동하던 방식입니다. 모든 기사들은 그를 본받으려 노력해야 하죠.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위대한 황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기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아무리 비밀을 지키려 해도 우리의 결투 사실이 알려져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아, 그런데 저 게으름뱅이들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무슈께서 서두르신다면 달타냥이 조금 전 사흘 뒤로 결투를 미루자고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순진함으로 아토스에게 말했다. 서두르신다면 그리고 저를 즉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어서 시작하시죠. 이 말도 마음에 드는군요. 아토스가 달타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아닐 뿐더러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무슈, 저는 당신 같은 기질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는다면 저는 나중에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게 될 것 같군요. 신사분들을 기다립시다. 제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 저기 한 분이 오시는 것 같군요. 정말로 거리 끝에서부터 거구의 포르토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달타냥이 외쳤다. 당신의 첫 번째 증인이 포르토스 씨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증인도 오는군요. 달타냥은 아토스가 가리킨 곳을 돌아보았고 아라미스임을 알아보았다. 뭐라고요? 그는 처음보다 더 놀라며 소리쳤다. 당신의 두 번째 증인이 아라미스 씨라고요? 분명 모르셨겠지만 우리 중 한 명은 다른 사람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사대와 근위병 사이에서 궁전과 도시에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또는 삼총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닥스나 포에서 오셨으니 타르브입니다. 달타냥이 말했다. 이곳 출신이 아닌 분이라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토스가 말했다. 맙소사, 달타냥이 말했다. 삼총사라. 여러분들은 정말 이름값을 하시는군요. 그동안 포르토스는 다가와 손을 흔들어 아토스에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달타냥 쪽으로 돌아보더니 완전히 놀라 멈춰섰다. 덧붙이자면 그는 어깨띠를 바꿨고 망토도 벗은 상태였다. 이런, 그가 말했다. 이게 뭐지? 이분은 제가 싸워야 할 신사분입니다. 아토스가 손짓으로 달타냥을 가리키며 그에게도 같은 동작으로 인사했다. 저도 이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포르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한시까지는 아닙니다. 달타냥이 말했다. 그리고 저도 이 신사분과 싸워야 합니다. 아라미스가 자기 차례에 도착하며 말했다. 하지만 2시까지는 아닙니다. 달타냥이 똑같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토스, 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젠장,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가 제 어깨를 아프게 했거든요. 포르토스, 당신은요? 젠장, 그냥 싸우니까 싸우는 거지. 포르토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보던 아토스는 가스코뉴 청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옷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아라미스, 당신은요? 아토스가 물었다. 저요? 저는 신학적 이유로 싸웁니다. 아라미스는 자신의 결투 원인을 비밀로 해달라는 신호를 달타냥에게 보냈다.
아토스는 달타냥의 입가에 두 번째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정말이군. 아토스가 말했다.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가스코뉴 청년이 말했다. 확실히 재치 있는 사람이군. 아토스가 중얼거렸다. 이제 모두 모이셨으니 신사분들, 달타냥이 말했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과라는 말에 아토스의 이마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포르토스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으며 아라미스는 부정적인 몸짓으로 답했다.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달타냥이 고개를 들자 햇살이 그의 잘생기고 용감한 얼굴을 비추었다. 제가 사과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 분 모두에게 제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스 씨는 저를 먼저 죽일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되면 포르토스 씨의 권리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며 아라미스 씨의 권리는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자, 신사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 이 말을 하면서 달타냥은 지금까지 본 어떤 행동보다도 더 당당한 몸짓으로 검을 뽑았다. 달타냥의 머리에는 피가 솟구쳤고 그 순간 그는 방금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상대로 그랬듯이 왕국의 모든 총사들을 상대로도 검을 뽑았을 것이다. 시간은 정오를 15분 지나 있었다. 태양은 정수리에 있었고 결투 장소로 선택된 곳은 그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매우 덥군요. 아토스가 자기 차례에 검을 뽑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상의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나는 것을 느꼈는데 신사분에게 아직 자신이 내지 않은 피를 보여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무슈. 달타냥이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든 제 자신에게서 나왔든 그렇게 용감한 신사의 피를 보는 것은 항상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당신처럼 상의를 입고 싸우겠습니다. 이런, 포르토스가 말했다. 칭찬은 그만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포르토스, 무례한 말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시게. 아라미스가 말을 잘랐다. 내 생각에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은 아주 훌륭하고 두 신사에게 충분히 합당하오. 원하는 때에 무슈. 아토스가 검을 겨누며 말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이 자신의 검을 맞대며 말했다. 하지만 두 개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에 주삭씨가 이끄는 추기경의 근위병 한 무리가 수도원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추기경의 근위병이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동시에 외쳤다. 검을 넣으시오, 신사분들. 검을 넣으시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두 결투자는 이미 자신들의 의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내는 자세로 목격되었다. 이봐요. 주삭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며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봐, 총사들. 여기서 결투를 하는군. 칙령은 어떻게 됐지? 칙령은? 근위병 신사분들은 매우 관대하시군요. 전날 밤 공격자 중 한 명이었던 주삭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아토스가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본다면 약속하건대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신사분들, 주삭이 말했다. 아쉽게도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의무가 최우선입니다. 부디 검을 넣으시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무슈, 아라미스가 주삭을 흉내내며 말했다. 당신의 정중한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겠지만 불행하게도 불가능합니다. 트레빌 씨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길을 가시오.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조롱은 주삭을 격분시켰다. 그렇다면, 반항한다면 공격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5명이야. 아토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3명뿐이군. 또다시 패배할 것이고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나는 패배한 모습으로
대장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러자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즉시 아토스에게 바싹 다가섰고 주삭은 병사들을 정렬시켰다. 이 짧은 순간은 달타냥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국왕과 추기경 사이의 선택이었다. 일단 선택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했다. 즉 싸우는 것은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것이며 동시에 국왕보다 더 강력한 추기경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젊은이는 이 모든 것을 예측했고 칭찬할 만하게도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토스와 그의 친구들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신사분들, 제가 여러분의 말을 약간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3명뿐이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 우리들은 넷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중 한 명이 아니오. 포르토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달타냥이 대답했다. 옷은 없지만 영혼은 있습니다. 제 심장은 총사대의 심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느낍니다, 무슈. 그리고 그것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켜, 젊은이. 달타냥의 몸짓과 표정으로 그의 의도를 짐작하고 주삭이 외쳤다. 당신은 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허락하겠소. 목숨을 구하시오. 어서 가시오. 달타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젊은이로군. 아토스가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선택하시오. 주삭이 외쳤다. 이봐,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벌여야지. 무슈는 관대함으로 가득 차 있군.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달타냥의 젊음과 미숙함을 염려하고 있었다. 우리 셋에 부상자 1명, 그리고 소년 1명이군. 아토스가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4명이었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물러서는 건 포르토스가 말했다. 어렵군. 아토스가 대답했다. 달타냥은 그들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신사분들, 그래도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용감한 젊은이, 이름이 뭔가? 아토스가 물었다. 달타냥입니다, 무슈. 좋아.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그리고 달타냥, 앞으로 전진. 아토스가 외쳤다. 자, 신사분들 결정했습니까? 주삭이 3번째로 외쳤다. 네, 신사분들. 아토스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삭이 물었다.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라미스가 한 손으로 모자를 올리고 다른 손으로 검을 뽑으며 대답했다. 아, 그럼 저항하겠다는 거군. 주삭이 외쳤다. 젠장, 그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그리고 9명의 결투가들은 서로 격렬하게 돌진했다. 아토스는 추기경의 총애를 받는 카위삭이라는 사람을 상대했고 포르토스는 비스카라를, 아라미스는 2명의 적을 상대했다. 달타냥은 주삭과 맞서게 되었다. 젊은 가스코뉴 청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었다. 경쟁심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미친 호랑이처럼 싸웠다. 상대방 주위를 10번이나 돌고 20번이나 자세와 위치를 바꾸었다. 주삭은 당시 말로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며 경험도 풍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젊은 상대방을 방어하는 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달타냥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민첩하게 움직였으며 시시각각 사방으로 공격을 퍼부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극도로 아끼는 사람처럼 방어도 제대로 해냈다. 이 싸움은 마침내 주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어린 소년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는 흥분하여 실수하기 시작했다. 달타냥은 경험은 부족했지만 민첩하고 기민하였다. 주삭은 끝내고 싶어서 온몸을 던져 끔찍한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달타냥은 이를 막아냈고 주사기 몸을 고추 세우는 동안 그의 검 아래로 파고들어 그를 찔렀다. 주삭은 쓰러졌다. 달타냥은 재빨리 전장을 둘러보았다. 아라미스는 이미 둘 중 한 명을 죽였지만 다른 한 명이 그를 맹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미스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다. 비스카라와 포르토스는 쌍방으로 칼을 맞았다. 포르토스는 팔에 검을 맞았고 비스카라는 허벅지에 맞았다. 하지만 둘 다 심각한 상처가 아니었기에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아토스는 카위삭에게 다시 상처를 입고 눈에 띄게 창백해졌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을 든 손을 바꾸어 이제 왼손으로 싸우고 있었다. 달타냥은 당시 결투의 법에 따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그는 어떤 동료가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던 중 아토스의 눈빛을 포착했다. 아토스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달타냥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껑충 뛰어 카위삭 옆에 뛰어들며 외쳤다. 근위병 양반, 저를 상대하시오. 내가 당신을 죽여주겠소. 카위삭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극심한 용기만으로 지탱하고 있던 아토스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젠장. 아토스는 달타냥에게 외쳤다. 젊은이, 그를 죽이지 마시오. 내 상처가 나아서 다시 건강해지면 그와 해결해야 할 문제요. 그냥 그의 검을 빼앗으시오. 좋아. 아주 좋아. 이 외침은 달타냥이 잠시 멈추는 동안 아토스에게서 터져나왔다. 카위삭의 검이 그에게서 20보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달타냥과 카위삭 모두 검을 다시 줍기 위해 혹은 빼앗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달타냥이 더 민첩하게 먼저 도착해 검 위에 발을 올렸다. 카위삭은 아라미스가 죽인 근위병에게 달려가 그의 검을 들고 달타냥에게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그 길에 아토스를 만났다. 아토스는 달타냥이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숨을 돌리고 있었고 달타냥이 자신의 적을 대신 죽일까 두려워 다시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달타냥은 아토스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은 아토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고 이해했다. 실제로 몇 초 후 카위삭은 검에 목을 찔려 쓰러졌다. 같은 순간 아라미스는 쓰러진 적의 가슴에 검을 들이밀고 항복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포르토스와 비스카라만 남았다. 비스카라는 죽을 때만 쓰러지는 강철 같은 남자 중 한 명이었다. 어쨌든 결말을 내야 했다. 순찰대가 와서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왕당파든 추기경파든 결투가들은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 아토스, 아라미스, 달타냥은 비스카라를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외쳤다. 그는 혼자였고 허벅지에 칼을 맞았는데도 비스카라는 버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쪽 팔꿈치를 들고 몸을 일으켰던 주삭이 그에게 항복하라고 외쳤다. 비스카라는 달타냥처럼 가스코뉴 사람이었다. 그는 못 들은 척하며 웃기만 했고 두 번의 방어 동작을 펼친 후에 성경의 한 구절을 흉내내어 말했다. 이곳에서 비스카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중 홀로 죽으리라. 하지만 너는 4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 끝내, 내가 명령하네. 아, 명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비스카라가 말했다. 당신은 제 상관이니까 저는 복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무릎으로 검을 부러뜨려 수도원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는 팔짱을 낀 채 추기경파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렀다. 용기는 항상 적에게조차 존경받는다. 총사들은 비스카라에게 검으로 경례를 표하고 칼집에 다시 넣었다. 달타냥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는 비스카라의 도움을 받아 주삭, 카위삭, 그리고 아라미스의 적중 부상만 입은 한 명을 수도원 현관 아래로 옮겼다. 4번째 사람은 죽었다. 그들은 종을 울리고 5개의 검 중 4개를 챙겨 기쁨에 취해 트레빌 씨의 저택으로 떠났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온통 차지하며 행진했고
만나는 모든 총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달타냥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토스와 포르토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을 다정하게 껴안았다. 아직 총사가 아니더라도 트레빌시의 저택문을 지나며 그는 새 친구들에게 말했다. 적어도 저는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진 건 맞죠?